알코올은 할리우드의 몇몇 가장 큰 스타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배우들의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라이언 던. 라이언 던은 2011년 어두운 밤에 가슴 아픈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술은 조용한 악당이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친구 잭 하트웰과 함께 술을 마신 밤에 그의 포르쉐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6으로 법적 한도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위험을 더한 것은 그의 차가 시속 132에서 140마일 사이로 과속을 하다가 제어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브루스웨는 퍼센트주의 협의자들에게 버리시에 휩싸여 라이언과 잭을 즉사시켰습니다. 이 화재 사고는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이언의 절친이자 동료 제게스 스타인벤 마지라는 그것이 그의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라이언은 정말 많은 재능이 있었고 그에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뱀은 마음 아파하며 말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술이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는 가혹한 경고였습니다. 라이언의 놀라운 삶은 대담한 모험과 끝없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명적인 알코올과 무모한 속도의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올리버 리드. 큰 역할과 더 큰 음주 습관으로 유명했던 배우 올리버 리드는 1999년에 6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몰타에서 그의 마지막 영화인 글래디에이터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큰 복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어느 오후, 올리버는 아내, 친구들, 그리고 일부 촬영팀과 함께 The Pube이라는 술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과음했지만 이번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했지만 올리버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글렌다 잭슨은 그와 함께 우먼 인 러브에 출연했으며 그가 매우 프로페셔널했고 아마도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올리버와 함께 일했던 감독 마이클 위너는 그를 완벽한 신사이자 미디어가 자주 보여주던 야성적인 이미지, 뒤에 친절하고 섬세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의 사망 이틀 전 올리버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고 행복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었으며 음주를 사랑했던 재능 있는 배우에게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직영. 김영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할리우드 스타였으며 재능과 매력, 그리고 영화 그들은 말을 쏘지 않는다에서의 역할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알코올이 그의 삶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독은 불규칙한 행동, 기분 변화, 깊은 정신적 갈등을 일으켜 그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안정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주가 악화되면서 경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감독과 프로듀서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의 한때 밝았던 기회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인 생활에서 알코올은 그의 분노와 불안정을 부채질하여 결혼 생활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그가 5번째 결혼에 들어섰을 때 그의 중독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78년에 킴 슈미트와 결혼한 지 3주 만에 기경의 알코올과 정신건강 문제는 끔찍한 결말에 이르렀다. 그는 맨해튼 아파트에서 킴을 총으로 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알코올 중독이 단지 경력뿐만 아니라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였다. 윌리엄 홀든,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였던 그는 선셋대로와 스타라그실 7과 같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오랜 알코올 중독과의 싸움에 의해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1981년 11월 12일 화면에서의 매력과 카리스마로 유명했던 홀든은 그날 저녁 산타모니카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밤새 술을 마신 후 그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심한 열상을 입었다. 초기에 홀든은 의식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그의 사고가 흐려져 부상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나서 약 30분 동안 깨어 있었으나 혼란 때문에나 본인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서인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그의 통증을 무디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다. 출혈이 계속되고 부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결국 홀든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친구가 그를 확인하러 왔을 때까지 나흘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걔는 그 트림즈라는 버방 주는 님트리어은 사랑체들. 크리스 파를리. 중독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가장 빛나는 스타들조차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이든 밝힐 수 있는 유머를 가진 사랑받는 코미디언 크리스 파를리에게 그것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이 그것을 몰고 갔습니다. 크리스 팔리는 그의 시대의 가장 재밌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이었고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와 토미보이, 블랙쉽 같은 영화에서 그의 광란의 행동과 잊을 수 없는 캐릭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알코올과 약물에 대한 심각한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33세의 나이는 중독의 파괴적인 힘을 명확히 상기시켰습니다. 부른베 댄원들 거인 그리고 드러니 시험을 벌음들은 딘 네허 허네드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레리는 카르마라는 클럽에서 시작해 자신의 아파트로 그리고 펍크롤로 이동했습니다. 사망 전날 헤어컷을 받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시간당 $300를 받는 콜걸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가 길을 잃은 것 같았고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평화나 만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크리스 파플리의 형제인 존은 시카고 아파트의 현관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범죄나 약물의 흔적은 없었지만 독극물 검사 결과 파플리는 모르핀과 코카인의 치명적인 조합인 스피드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알코올과 약물 남용, 그리고 그가 빠져있던 파괴적인 폭음은 치명적이었다. 존 베리모어. 존 베리모어는 할리우드에서 매력적인 주연 배우이자 유명한 무대 배우였으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연극 가문에서 태어난 베리모어는 무대와 스크린에서 뛰어난 외모와 강력한 존재감으로 위대한 프로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과도함, 특히 알코올 중독과의 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의 사망은 1942년에 오랜 알코올 중독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합병증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연극 가문에서 태어나 한때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건강과 경력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42년 5월 29일 베리모어는 할리우드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만성 알코올로 인한 간경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용, 내부 출혈로 고생했고 이는 그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년간의 과도한 음주와 종종 심한 알코올 사용과 동반되는 고립이 그의 죽음에 기여했습니다. 버네 트로이어. 오스틴 파워 영화에서 미니미 역할로 알려진 버네 트로이어는 2018년 4월에 49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에 의해 치명적인 결정으로 판명되었으며 알코올 중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로이어는 평생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힘겨운 싸움을 오픈리 해왔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3주를 로스앤젤레스의 병원에서 알코올 관련 문제로 보냈습니다. 부검과 추가 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어 공식적으로 치명적인 결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외소증을 포함한 중독 및 관련 건강 문제와의 수년에 걸친 공공연한 투쟁을 뒤따랐다. 그의 사망을 앞둔 몇 주 동안 그의 상태는 특히 심각해졌으며 알코올 남용이 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 중독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이른 죽음으로 이어졌다. 카르멘 일렉트라와 말리 메틀린을 포함한 동료 유명 인사들로부터 그를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하는 추모가 쏟아졌고 그들은 그를 따뜻한 미소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히스 레저. 2008년 히스 레저의 죽음은 비극적이고 시기상조의 손실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과 28살의 나이에 레저는 성공, 명성,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특히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남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레저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종종 밤에 몇 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안과 수면 부족은 그를 술과 처방약으로 자가치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날, 레저는 뉴욕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차에 바닥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근처에는 빈 술병과 다양한 처방약들이 있었는데 이는 치명적인 혼합물로 그의 사고사적 과다 복용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스 레저가 알코올과 약물로 고생하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었고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캐릭터인 다크나이트의 조커 역할을 수행하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은범 챈두 페리. 이 따르쇼는 챈들러, 빙의 상징적인 역할로 알려진 매튜 페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 54세의 나이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페리는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자쿠지에서 익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떤 범죄도 배제했지만 페리의 중독 문제는 그의 죽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회고록인 프렌즈, 러버스 앤, 더 빅 테러블 싱 2022년 출간해서 페리는 자신의 중독과의 싸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특히 1997년 제트스키 사고로 시작된 그의 몰락에 대해 솔직히 묘사했습니다. 비코딘, 이 중독은 그를 여러 번 재활 치료를 받게 했고 그의 체중은 약물 남용의 결과로 드라마 방영 기간 동안 극적으로 변동했습니다. 페리는 술, 아편제와의 투쟁이 너무 많이 떠올라 프렌즈를 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코카인, 또한 그의 외모가 시즌마다 중독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중독은 결국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들. 2001년에 페리는 비코딘, 메타돈, 암페타민, 알코올을 혼합하여 다시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상태는 수년 동안 악화되어 결국 췌장염에 이르렀고 이는 그의 건강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수백만 달러를 썼지만 나중에 페리는 900만 달러로 추정했지만 그는 결코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삶은 지배 온수 욕조에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데이비드 캐시디, 패트리지 패밀리의 사랑받는 스타는 알코올 중독과의 긴 싸움 끝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 2월 캘리포니아 아고라 힐스에서의 콘서트 중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불명확하고 가사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이 기억하던 매끄러운 연예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술에 빠졌다고 의심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그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체포되고 재활에 입원했을 때부터 그를 괴롭혔던 두려움이었다. 캐시디의 중독은 체포가 잇따를수록 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는 음주운전으로 3번 체포되었고 이는 그가 남부 플로리다의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투쟁을 인정하며 절망감을 느꼈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마센코를 생자아지도 데나시오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정적으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캐시디는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그만두면서 믿을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독이 자신의 삶을 지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깨끗하게 지낸 후 그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그는 67세의 나이로 간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치매가 원인일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캐시디는 나중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간 질환이 있어요. 라고 캐시디는 다큐멘터리를 위한 전화 통화에서 인정하며 그의 치매와 같은 증상이 그의 음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라며 그는 수년간의 과음으로 인한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마이클 엘픽은 1986년 인기 TV 시리즈에서 켄 역으로 잘 알려진 높이 평가받는 배우였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는 젊은 나이인 55세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은 오랜 알코올 중독과의 싸움에 관련된 합병증에 기인했다. 마이클 엘픽의 알코올 문제는 그의 경력 초기에 시작되어 그의 삶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과음 습관은 종종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손실, 오랜 동반자의 사망은 그의 정서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의 중독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명성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생활은 개인적, 직업적 문제로 가득했으며 이는 주로 그의 알코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엘픽은 자신의 알코올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주 매일 밤 9시면 취해 있곤 했어요. 금주를 하니 조금 성격이 나빠졌지만 덕분에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중독에 대한 솔직함은 그가 파괴적인 길에 있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그의 삶이 통제 불능일 때조차도 그는 업무 약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내 삶이 통제 불능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내 일이 영향을 받은 적은 없었다. 대사는 실수한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 라고 언급했다. 그가 술을 끊고 경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은 수년간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알코올로 인한 손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안 핸드리는 1931년 1월 13일 잉글랜드 입스위치에서 태어나 유망한 배우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고난으로 얼룩졌고 결국 그의 생을 단축시켰습니다. 그의 경력은 1960년 경찰 외과에 1991년 어벤져스 같은 TV 시리즈의 역할로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안 핸드리는 성공과 투쟁으로 가득 찬 삶의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며 198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망했습니다. 53세 나이로 핸드리는 그의 딸 코리에 의해 욕실 바닥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위장 출혈을 앓았으며 이는 그의 오랜 음주 역사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 과도한 음주로 인해 그의 몸이 약해졌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의 싸움으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그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건강과 경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도한 음주가 신체적 합병증을 일으켜 결국 그의 조기 사망에 기여했습니다. 핸드리의 알코올 문제는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건강과 직업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터 쿡은 예리한 재치와 혁신적인 코미디 작업으로 유명한 뛰어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는 1937년 11월 17일 영국 토키에서 태어나 더들리 무어, 조나단 밀러, 앨런 베넷이 포함된 코미디 그룹 비욘드 더 프린지의 일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쇼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쿠크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피터 쿠크는 일생 동안 알코올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그의 음주는 개인적 및 직업적 관계, 특히 더들리 무어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코미디 파트너십은 그의 심한 음주로 인해 1970년대에 긴장감을 겪었습니다. 무어는 영화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당시 피터 쿡의 행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알코올은 또한 피터 쿡의 건강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재미있었지만 그의 음주가 그의 일을 가리며 그의 경력에서 기회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람도 비자이샤누지건의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라디오쇼에 전화해서 스위스 코티지에서 온 스벤이라는 캐릭터인 척 장난치는 것을 즐겼고 그의 영리한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터 쿡은 1995년 1월 9일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단연간의 음주로 인한 위장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에 많은 웃음을 준 사람의 슬픈 종말이었습니다. 리처드 해리스는 1930년 10월 1일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태어나 큰 성격과 삶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한 재능이 있는 배우이자 가수였습니다. 그는 9명의 자녀 중 한 명인 대가족에서 자랐고 럭비와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의 영웅 취역 동안 그는 1967년 카멜롯에서의 아서 왕 역과 첫 두 편의 해리포터 영화에서 덤블도어 교수 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또한 그의 고군분투와 함께 깊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해리스의 음주 습관은 전설적이었고 때때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오랜 음주 소동을 벌였는데 한 유명한 사건으로는 영국의 집을 떠나 우유를 사러 갔다가 아일랜드에서 3주 동안 음주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에게 농담하며 말했습니다. 왜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어? 그는 리처드 버튼과 피터 오툴과 같은 술을 많이 마시는 배우들과의 우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격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많은 이야기를 낳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건강에 해를 끼쳤습니다. 리처드 해리스는 2002년 10월 25일 미국에서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 첫 상영되기 직전에 향년 72세로 사망했습니다. 해리스의 사망 원인은 암의 일종인 호지킨 병이었으나 단영안의 과음이 그의 몸을 약화시키고 그의 건강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존 카사베츠. 1929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존 카사베츠는 능력 있는 그리스계 미국인 배우, 감독,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그는 대형 스튜디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종종 미국 독립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의 작품은 혁신적이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특히 무엇과 함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카사베츠는 그의 영화와 삶에서 열정과 강렬함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쏟아부어 사랑, 고통, 내면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주는 몇 년 동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알코올은 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조기 사망에 기여했습니다. 알코올과의 싸움은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신을 얼마나 혹독하게 몰아붙였는지에서 명백했습니다. 겉대 썸비는 고린 카리스 스트레스, 게이든 고르 사이의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그의 몸에 미친 영향은 너무 컸습니다.
카사 베티스는 장기간의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강령화로 인해 1989년에 향년 59세로 사망했습니다. W.C. 필즈, W.C. 필즈는 1880년에 윌리엄 클로드 뉴컨필드로 태어나 필라델피아에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필즈는 예리한 유머와 음주에 관한 농담으로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 그리고 저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주 습관을 비웃는 것을 좋아하여 아침 식사 전에는 진보다 강한 것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물이 습관이 될 것 같아 두렵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농담들은 그의 대중 이미지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필즈는 종종 술에 대한 농담을 했고 거의 항상 술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취한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그의 공연의 일부였지만 그는 자제력을 유지하였고 그것이 그의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술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인 농담으로 만들었고 이는 그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946년 12월 25일 만 66세의 나이에 평생 동안의 음주로 인한 영향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지나친 음주는 강형병과 소화 문제를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그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코믹한 페르소나와 술에 관한 농담에도 불구하고 술은 그의 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에롤 플린은 그의 매력과 모험적인 생활 방식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였다. 그는 모험심이 강한 여성인 메릴 영과 생물학자인 시어더 플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플린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며 여러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이러한 반항적인 성향은 그를 성인이 되어도 따라다녔다. 성인이 된 후 플린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로 유명해졌으며 술은 그의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술이 허락되지 않는 촬영 현장에서는 보드카를 오렌지에 주입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과도한 음주는 그의 몸에 특히 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40대에 이르러 그의 건강은 생활 방식 때문에 매우 나빠졌습니다. 플린은 1959년 10월 14일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친구인 그랜트 굴드 박사를 방문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그의 요트 자카를 팔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제, 부검 결과 그의 간이 너무 손상되어 1년 이상 더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몸은 실제로는 50세였지만 75세의 남성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이른 죽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번 나는 정말 많은 재미를 느꼈고 그 모든 순간을 즐겼다고 말했는데 이는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몽고메리 클리프트, 흔히 몬티라고 불리는 그는 1920년 10월 17일 네브래스카주 오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헐리우드에서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연기로 가장 재능 있고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특히 알코올과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1956년에 몬티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하게 다쳐서 수술로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록 허드슨과 케빈 메카시는 사진 기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하며 그의 사생활을 지켰습니다. 사고 후 연기에 복귀했지만 몬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감정적인 고뇌로 인해 그는 알코올과 적당히 사용해야 하는 차르 하이드레이트라는 강력한 진정제를 포함한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음주와 약물 사용은 세월이 흐르면서 악화되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이를 따라가기 힘들어했습니다. 프로이트 제작 중에 그는 메론의 제한이 발생해서 스튜디오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몬티는 법원에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몬고메리 클리프는 1966년 7월 23일에 향년 4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뉴욕시 아파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오랜 음주와 약물 복용이 그의 몸에 영향을 미쳐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벨라 루고시는 1882년 10월 20일에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1년 영화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 백작 역할로 유명해졌으며 이로 인해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특히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라큘라 이후 벨라 루고시는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번 결혼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사망할 때쯤에는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의 장례비를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는 루고시의 미망인, 즉 전 부인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나트라는 그의 약물 중독 재활을 돕기 위해 $1,000 수표를 보냈습니다. 루고시는 또한 그의
알코올로 고생합니다. 그는 많은 술을 마셔서 그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제작자들은 그를 오직 드라큘라 같은 어둡고 신비로운 역할로만 봤습니다. 그는 더 정상적이고 흥미로운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었지만 알코올을 포함한 개인적인 문제들이 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알코올과 중독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벨라 루고시가 1956년 8월 16일에 73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중독과의 긴 싸움 끝에 찾아왔으며 상대적으로 무명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빈 로이드. 케빈 로이드는 잉글랜드 출신 배우로 영국 TV쇼 더 빌 1984에서 토시 라인스 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49년 3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케빈은 음주 문제로 힘든 삶을 살았고 이는 그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초기 삶에서 케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훈련했지만 연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TV 배우가 되었지만 그의 알코올 중독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케빈은 술을 많이 마셨고 이는 촬영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나타나 대사를 기억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998년에 더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된 후 케빈은 술을 끊기 위해 클리닉에 갔습니다. 그는 술을 끊기 위해 약을 처방받았지만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클리닉을 떠났습니다. 클리닉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케빈은 잠이 들었고 비극적으로 자신의 구토에 질식했습니다. 그는 1998년 5월 2일에 향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알코올과의 싸움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론 체니 주니어. 론 체니 주니어는 1906년 2월 10일에 태어난 유명한 배우로 오래된 공포 영화에서 괴물 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성 영화의 전설로 체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론 체니 주니어는 특히 알코올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그의 경력과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론 주니어는 그의 아버지가 가진 명성 때문에 연기를 시작했지만 항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늑대인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드라큘라 같은 역할로 잘 알려졌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역할은 울프맨으로 많은 감정을 담아 연기하며 괴물의 고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쿠에서는 론이 힘든 3.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이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알코올은 그의 일에 영향을 미쳐 그가 나이가 들면서 영화에서 일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건강에도 크게 해를 끼쳤다. 그는 인후암에 걸렸고 목소리가 약해졌다. 그는 할로윈에 아이들을 향해 으르렁거렸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술과 담배 때문이었다. 론 체니 주니어는 1973년 7월 12일 향년 67세로 사망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심부전으로 오랜 음주로 인해 악화되었다. 알코올과의 싸움은 그의 생을 단축시키고 경력을 일찍 끝나게 했다. 데니스 프라이스. 데니스 프라이스는 1915년 잉글랜드 벌크셔에서 태어난 유명한 영국 배우였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중요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준장이었고 데니스는 군대나 교회에 들어가기를 기대받았지만 그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시작해 존 길구드와 노엘 카워드 같은 유명인과 함께 일했고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알코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셔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A. 술을 마시는 것 외에도 데니스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의 돈을 고갈시켰고 그의 재정을 망쳤습니다. 1967년에 그는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부에 2만 파운드 이상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빚을 갚기 위해 그는 매우 형편없는 영화들에서 영희 일을 했고 일부는 스페인에서 저예산 영화였습니다. 데니스는 감정적인 어려움도 겪었다. 1954년에 그는 런던 켄싱턴의 아파트에서 가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내려 했다. 다행히도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알코올은 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각한 음주 때문에 간경변증을 앓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데니스는 채널 제도의 자택에서 심하게 넘어져서 엉덩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건지 섬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그는 엉덩이 부상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음주가 건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믿는다. 스털링 헤이든. 스털링 헤이든은 부침이 많은 삶을 살았던 할리우드 스타였습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털링은 배우라는 직업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영화 대부분이 무의미하고 돈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감은 그의 내부 갈등과 결합되어 센시니코를 결혼시키게 했습니다. 소리 그의 사람 전반에 걸쳐 스털링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리우드의 요구와 명성의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스털링은 또한 혼란스러운 개인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티 앤 데논과 3번 결혼했고 그들의 관계는 싸움과 4자녀에 대한 치열한 양육권 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재정 문제는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정부에 많은 세금을 빚졌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한동안 해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영화 조스 1975년에서 퀸트를 연기할 첫 번째 후보였지만 역할을 잃었습니다. 스털링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러 해 동안 과도한 음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음주로 인한 전립선암으로 인해 1986년 5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에서 사망했습니다.